10억에 뭐 건축비 20억 들여서 80억이면 내가 20억 번에 이 계산으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비용들이 있어요. 세금도 있고 민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놓치는 아주 큰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좋은 강남 빌딩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강남 빌딩을 사려고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루트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검색하잖아요. 그쵸? 밸류맵이라든지 뭐 디스코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쫙 보다가 제 걸 보신 거예요, 지금. 그쵸? 매물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 이제 매물이 나와 있고 그 근처에 매매 사례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걸 보고 사례별로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별로도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신축을 해서 내가 가치를 높여가지고 돈을 와장창 벌겠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신축용이나 리모델링용 건물들을 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25년 넘은 건물들 내지는 최근에는 20년 안 된 건물도 철거하고 지을 거예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지는 리모델링 매물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 사이트를 딱 보면 와 매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한 달 정도 보면 살 게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수순을 밟으셨을 거예요. 어떤 매물을 봤어요? 오래된 매물이에요. 신축하려고 해요. 리모델링 할 용이에요. 내지는 어떤 부동산들을 통해서 매물들을 받아봤어요. 사람이 계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근처에 나와 있는 매물들의 매도 희망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게 한 100억 된다고 볼게요. 내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 내지는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받은 게 한 60억이라고 칠게요. 60억에 뭐 건축비 20억 들여서 80억이면 내가 20억 번에 이 계산으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비용들이 있어요. 세금도 있고 민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놓치는 아주 큰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예요? 이 100억을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틀렸어요. 여기서 호가를 부른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죠. 이 가격에 거래가 안 됐잖아요. 호가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적정하면 벌써 매매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만큼을 벌 것이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이 대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근처에 이미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거래된 시점을 봐야 되겠죠. 막 가격이 올라갈 때냐 아니면 최근이냐 매수자 매도자와 무슨 관계가 있었냐 이거에 따라 또 기준을 달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한 블럭이라고 볼게요. 여기 한 블럭이고 여기도 길 여기도 길 여기도 길 한 블럭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3번 위치 1번 위치 8번 위치 같아요? 138은 다른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이랑 1번은 같아요? 여기도 대로랑 가깝고 여기도 대로랑 가깝지만 이쪽 대로는 번화했냐 이쪽 대로가 번화했냐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에요. 1번과 3번도. 8번은 비교하는 거는 일단 그게 안 맞아요. 그쵸? 3번을 기준으로 8번을 생각한다? 처음에는 상식선으로 이거는 다른 가격이겠지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이게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막 근거 얘기를 하면은 같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아요? 물론 이게 같은 블럭도 있어요. 그거는 그 블럭이 그런 거지 모든 곳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거래가 뭐 10억에 됐다고 칠게요. 비슷한. 여기 10억? 알 수 없어요. 어디가 번화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쵸? 땅 모양이 코너냐 중간에 있냐에 따라 다르고 북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쪽에 있는데 또 땅 크기가 몇 평이냐 뭐 60평 미만이냐 아니면 7, 80평이면 100평이 넘어 이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적어도 최소한 비슷한 조건을 찾아서 그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매도 호가로 나온 거는 적어도 10%는 전 마이너스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나와서 널려져 있는 것들은 왔다 갔다 부동산들에서 막 치고받고 하면서 호가만 올라간 거예요. 그럼 10%는 적어도 마이너스 한 금액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라고 봐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만 달라도 금액 차이가 파바박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평당 뭐 얼만데 여기 평당 얼마였으니까 이거 얼만큼 싼 거다. 근데 얘랑 얘는 조건이 다른데. 이렇게 기준을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랑 똑같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저 집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둘의 가치가 같아요? 다르죠? 우리 애는 천재인데 공부를 좀 못하지만 또 착한데 거래가 된 건데 지금 시기와 비슷한 상태를 찾아야 돼요. 자 근데 그 블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블럭을 봐야 돼요.
어떤 블럭이 더 좋은지를 판단해서 이 블럭의 가격을 유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가격이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얘기하는 거는 건물의 가치를 모르고 가격을 모르고 좋다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3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3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거 2만 원이면 전 2개 더 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이 이거 2만 원이면 바가지 씌우네 할 수 있잖아요. 건물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정말 100억인데 95억에 나와 있으면 전 바로 사죠. 100억인 걸 아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100억인데 95억에 나왔어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게 맞아 틀려. 내가 좋은 건물이라는 걸 선택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같은 블럭 내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입지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블럭 내에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하는 입지지만 나머지가 다 좋다. 그건 좋은 건물일까요? 이게 건물이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감기에 걸렸어요. 다른 건 건강이 다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은 감기도 안 걸렸어요. 다른 건 그냥 보통이에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정밀 검사 해보기 전에 모르죠. 그쵸? CT, MRI 다 찍어봐야 돼요. 의사한테 저 어디 아파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검사 문진도 하고 저쩌고 검사도 하고 해서 이 사람 치료법을 정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어디 가서 아파서 왔게요 물어보면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아까 그런 조건이 같다고 해도 예를 들면 나한테 번지수를 주면 이게 나 할 수 있어 정확하게.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임대료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임대료라는 게 건물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치면은 건강과 같은 임대가 안 되는 건물이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건물은 실축용인 건물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축을 했을 때 임대가 잘 되는 거를 예상해서 우리가 그걸 예상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를 탈바꿈 시킬 수 있으니까. 뭐 아주 쉬운 예로 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왜냐면 새로 지어줄 거니까.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 않을 위치야. 그 아파트 가치 있어요? 얘를 지어놓으면 임대가 잘 들어오는 게 기본. 그리고 그 임대료가 얼마일지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에서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임대를 구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다녀보기도 하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검색해보기도 하고 이제 보통 건물을 살려는 분들이 본인 업이 있다 보니까 바빠서 실제로 나가서 알아보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임대료가 될 것이다 하고 했을 때는 나중에 피보겠죠? 실제로 그 건물을 거래하려고 하는 분들은 임대료를 딱 현실성 있게 100% 말하기는 이 구조상 어렵잖아요. 이게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체크를 안 해봤다가는 나중에 역체크하면은 거꾸로 본인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임대료 체크하기에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번거로워서 안 했다 이러면 이건 안 되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만 봤다. 그리고 임대료를 내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봤다. 그래도 미스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소개팅을 하는데 사진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품고 갔다. 어떻게 돼요? 만나고 나면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 부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층고가 다를 수 있고요. 모양이 다를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유무 같은 것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세세한 상황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요건의 한 차이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아 여기 얼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현실과는 또 동떨어질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건물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 수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30억으로 이런 건물 살 수 있나요? 항상 말씀하시는 기준이 30억이거든요. 30억은 사실 지금 강남 건물 시장에서 시작선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30억이 시작선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 흡족한 건물을 찾기는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딱 비기너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할 수 있는 3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건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런 건물이 일단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런 건물을 쉽게 내가 검색해서 띡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네,
비싸게 살려면 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걸 다 알고 나면 정말 괜찮은 건물을 고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농락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기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력이 좋다고 해서 금메달 딸 수 있어? 물으면 그건 아니지. 기술 연마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이걸 안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실수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로 진짜 정말 최선의 건물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A급 건물을 내가 보는 눈이 있다고 해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같은 매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안 팔리는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A급 건물을 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그런 건물을? 솔직히 얘기할까? 네, 솔직히 해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물건을 찾기란 극도로 힘듭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그런 건물을 찾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즉시 매입을 합니다. 똑같이 건물을 매물로 받아도 이분이 3일 걸리면 저 하루 만에 사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건물을 살려면 그런 안목 있는 누군가에게 본인의 결정을 맡겨줘야 돼요. 정말 안목이 있다고 판명이 된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체크를 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안목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걸 내가 하기 어렵다 한다면 이건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 고장났어요. 좋은 공업사 내지는 AS센터에다 맡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고쳤는지는 몰라. 하지만 고쳐서 써. 타는데 문제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 분야의 깊은 전문 분야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뭐 누구나 아무나 다 좋은 건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어떤 분야든. 뭐 확실히 강남 빌딩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확실하게 아시게 되기까지 궁금한 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지금 업계에 계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지금 근생 건물만 다뤄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전월세라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주거용 건물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근생까지 와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집이 되는 위치, 근생이 되는 위치를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임대도 얼마인지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걸 알게 됐냐,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고, 적어도 나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쭉 살았다. 그리고 골목골목 나처럼 다녔다. 그럼 2, 3년이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 그럼 몇 개월이냐라고 우리가 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할애할 건데, 전 아침에부터 밤까지 이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계속 하니까요. 그럼 만약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장님이 만약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과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했을 때는 잘못될 확률을 일단 안고 시작하는 거지. 리스크 자체를 그냥? 리스크가 100% 있지. 그 리스크를 본인이 엄청 공부해서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건물 살 수가 없어. 불안한 게 더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더 건물을 매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현금 들고 3년, 4년, 5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 리스크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좀 방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을 경우에 방지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돈을 버는 수준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강남 빌딩을 고르는데 기본적인 두 가지 요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익혀서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딜 가서 뭘 하던 간에 본인이 어느 정도 안목이 있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고, 뭔가 진행 중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더블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